이적 시장이 슬슬 시작이 되죠?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아모림을 믿는 게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모림 믿어주고 다음 시즌까지 함께 갈 거라면 그냥 전 레버 땡겨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 이게 챔스 티켓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면 챔스 티켓 한 장으로 여름에 데려오는 선수의 네임밸류 자체가 달라져요. 불과 지난 이적 시장에 요케레스 케이스만 봐도 로마노발 소식이 떴었죠, 그때. 맨유가 챔스만 나갔더라면 아스날이 아니라 요케레스는 99% 확률로 맨유로 갔을 거라고 이야기했을 만큼 챔스 티켓이 선수들이 팀을 옮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여름 이적 시장에 노려야 할 앤더슨, 발레바, 와튼, 히울만, 슈틸러 이런 친구들이 과연 챔스를 못 나가는 팀에 올까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을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수들은 겨울 이적 시장에는 영입 확률이 1% 미만이라고 봐야 되긴 합니다. 지금까지 소식으로는. 그래서 여름에 이 선수들을 노려봐야 할 텐데 챔스 티켓 있으면 당연히 이점으로 작용할 거고, 지금 리그 테이블 보더라도 냉정하게 할만해요. 아직 진짜로. 지금 브라이튼이 5등 위치하고 있는데 맨유랑 승점 차이가 불과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마 확률상 봤을 때 정배는 다음 경기들 한두 경기 정도 이긴다 치면 맨유가 5등 안에 안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래서 맨유가 겨울 이적 시장에 레버를 당겨야 된다고 말했던 건, 지금 맨유의 부족한 포지션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3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면 좌잉백까지. 근데 최소한 3선이나 좌잉백 중 하나는 데려와야 되고, 아모림을 믿어줄 거라면. 베스트는 뭐 둘 다겠지만 차선책으로는 3선 하나라도 데려와야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겨울 이적 시장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링크가 강하게 뜨고 있는 선수 대표적으로 두 명이 울버햄튼의 주안 고메스랑 아탈란타의 에드르송, 관련해서 소식이 또 점점 딥하게 뜨긴 하더라고요. 겨울 이적 시장 다가오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먼저 주안 고메스, 먼저 이 G라는 언론사가 브라질 쪽 언론사입니다. 근데 주안 고메스가 브라질 선수다 보니까 지역 언론사에서 먼저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 사실 근데 지역 언론사는 현지 잉글랜드 쪽 언론보다는 고평가를 하긴 좀 애매하긴 하죠. 뭐 포르투갈 해코르드라든지 이런 걸 생각보다 높게 안 쳐주는 것처럼. 일단 근데 G라는 언론사에서 맨유 주안 고메스 영입 협상 강화 합의를 낙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5천만 유로. 이게 이적료가 물론 겨울 이적 시장인 거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싼 이적료는 아니죠. 그래서 일단 현지 언론사에서 이 정도의 링크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로마노발 소식으로 이런 소식이 떴습니다. 주안 고메스가 유럽 대항전 없이도 맨유 이적 매우 열망?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케이스인 것 같은데,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발레바 선수랑 뭔가 비슷한 느낌? 구단에서는 판다고 한 적이 없지만 일단 선수 측에서는 맨유 이적 매우 열망. 근데 이것도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게, 로마노가 결국엔 구단 쪽 소식보다는 어떻게 보면 선수 쪽, 에이전트 쪽 소식을 많이 받아서 쓰는 기자잖아요. 그래서 이거 소식 자체는 선수 쪽에서 나온 소식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일단 유럽 대항전 없이도 맨유행 이적 매우 열망. 아니면 강등인데 당연하지 그건. 맞긴 한데 여름 이적 시장에 이적할 수도 있는데 겨울에 빠르게 주안 고메스가 이적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지 않나. 에이전트 쿠냐, 또 이제 주안 고메스가 브라질 국대에 자주 뽑히기도 하고 하니까 쿠냐의 입김이 작용했나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문 한번 봐보면 맨유 미드필더 상황, 확실히 미드필더 맨유 필요하고 주안 고메스 보도 많이 나오고 있다. 선수가 주안 고메스가 울버햄튼이 1월에라도 그를 보낸다고 하면 해당 이적을 기회로 보고 있다. 맨유 발레바나 앤더슨 탑타겟은 맞는데 고메스가 탑타겟은 아니지만 1월에 울브스가 그를 보낸다고 결정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안 고메스 맨유 이적 매우 열망. 이 정도 소식에 또 주안 고메스 관련해서 데이비드 온스테인발 소식이 추후에 떴었는데, 이건 약간 비관적인 소식이긴 하죠. 맨유와 울브스 측이 맨유의 주안 고메스에 대한 영입 추진을 부인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전문 봐보면 마냥 막 비관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일단 주안 고메스 팀이 지금 승점 2점에 아직까지 리그 시작한 지 4달이 지났는데도 팀이 무승인 상황에서도 시즌 초반 인상적인 활약 펼치고 있으며 울버햄튼은 떠날 가능성. 근데 온스테인이 말하기로는 이 선수의 영입을 100%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고 두 클럽 사이의 협상 또한 전혀 없었고, 근데 이건 당연한 게 아직 이적 시장 시작한 게 아니라서, 온스테인은 그리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하는 기자라 이건 당연히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근데 이 아래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에드워즈 감독이 팀의 겨울 이적 시장 무렵까지 강등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면 챔피언십으로 떨어졌을 때 낮은 가격에 팔게 되기 전에 지금 이런 주안 고메스 같은 선수 매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지금 울브스가 이번 시즌 승리가 없잖아요. 승점 2점. 냉정하게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본다면 울브스는 강등이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강등이 픽스가 된다면 이 선수의 이적료가 훨씬 더 싸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울브스가 강등되는 시점은 여름 이적 시장일 테기 때문에 겨울에 파는 게 훨씬 더 많은 이적료를 주안 고메스에게 책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온스테인도 이거와 관련해서 충분히 울브스도 겨울 이적 시장에 주안 고메스를 팔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주안 고메스 소식 보고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무리 울브스가 지금 강등이 거의 기정사실화 같다고 해도 프로축구 팀이잖아요. 울브스도 해외든 자국 잉글랜드든 팀 팬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최소한 보여주기식으로라도 강등을 탈출하려는 노력은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도 단지 돈을 벌겠다는 목적 하나 때문에 그냥 팀 팬들 그런 희망은 뒤로 하고 겨울 이적 시장에 팀의 10주축인 선수를 판다? 와, 이게 참, 그래서 과연 주축 자원을 시즌 중에 겨울 이적 시장에 팔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 뜨는 소식들 보면 충분히 불가능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 일단 예상 이적료는 앞서 G라는 언론사에서 나왔다시피 일단 5천만 유로. 근데 이 선수도 울브스에 이적을 할 때는 그때 2천만 유로쯤에 이적을 했거든요. 일단 울브스 입장에서는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자원이다 보니까 뭐 팔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적료 관련해서 결국엔 그래도 이 선수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울브스 상황에서도, 그리고 지난 시즌도 안 좋았던 울브스 상황에서도 돋보였던 선수고, 팀 내에서 또 이제 브라질 국대까지 발탁될 정도로 괜찮은 툴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5천만 유로라는 가격이 아예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싼 가격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일단 01년생 나이는 나쁘지 않고, 맨유가 지금까지 이네오스 사단이 맨유를 인수한 이후로 영입 기조 봤을 때 25살 이하인 선수만 영입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영입 기조 봤을 때 나이 일단은 합격점. 또 이제 시즌 기록 봤을 때 그래도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울브스에서 완전 주전으로 활약했고, 이번 시즌도 10주축 멤버 중에 하나고, 막 스탯 생산량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지난 시즌 2골 1어시, 지난 시즌 4골 2어시, 이번 시즌도 아직 골은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선수 플레이 스타일 관련해서 두 가지 지표 보여드릴 건데, 해당 지표가 25, 26 시즌, 이번 시즌입니다. 울버햄튼이 승점 2점만 기록하고 있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울버햄튼에서의 지표인 걸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시즌 지표 봤을 때 공격적인 지표, 뭐 슈팅 관련된 지표, XG값, 어시스트 이런 거는 낮을 수밖에 없죠. 사실 울브스가 지금 처한 상황이 말도 안 되긴 하잖아요. 이번 시즌 7득점이에요. 7득점 13경기에서 2경기를 하면 한 골을 넣는 겁니다. 다른 팀들 진짜 지금 성적 안 좋은 팀들도 15득점, 13득점, 15득점, 13득점, 15득점, 14득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울브스는 7득점. 그런 상황이라서 공격적인 지표는 당연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에 비해서 패스 관련 지표 나쁘지 않죠. 볼 캐리라든지 그리고 석세스풀 테이크온, 이게 드리블 관련된 지표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볼운반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상대 수비를 한 명 정도는 제쳐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발밑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패스 전방에 넣어주는 능력도 나쁘진 않고, 그리고 또 수비 관련된 지표, 이것도 이렇게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죠. 태클 능력치도 높고, 인터셉트, 뭐 클리어링 이런 것도 괜찮고. 근데 여기서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봤을 때 냉정하게 보면 8번 롤이라고 봐야 됩니다. 8번 롤. 진짜 잘 맞는 역할은 현재 브루노가 맡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브루노 짝으로 나오기에는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만 봤을 때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물론 뭐 땜빵으로 설 수는 있겠죠. 브루노 짝, 이제 카세미르 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역할을 뭐 못 써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진짜 이 선수에게 맞는 역할은 브루노 롤, 8번 롤에 걸맞는 역할입니다. 피지컬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 선수를 지금 급하게 사와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차라리 주안 고메스보다 울버햄튼에 안드레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둘 중에 고른다면 차라리 이 선수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선수는 또 링크가 안 뜨더라고요. 이 선수도 브라질 국대 종종 뽑히죠. 근데 이제 이 선수가 6번 롤 역할에서 뭐 수비적인 능력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고, 또 이제 제가 이 선수 되게 좋게 봤던 건 그 3선에서 6번 롤로 나왔을 때 그래도 빌드업 능력이 꽤 괜찮아서 맨유가 1차 빌드업 공격 작업을 수행할 때 충분히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수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차라리 8번 롤의 주안 고메스보다는 브루노 짝으로 쓴다면 안드레 선수가 나을 수 있겠지만 링크가 없으니까 일단 주안 고메스가 맨유랑은 겨울 이적 시장에 그래도 꽤 가능성이 있을 텐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잘 모르겠긴 합니다. 이제 이 선수를 데려온다면 일단 이번 시즌은 카세미르 배터리 겸 브루노 짝으로 쓰겠죠. 그러면서 그냥 브루노 자리에 넣고 브루노를 2선에 올릴 수도 있고 한 건데, 그리고 다음 시즌에 좀 알맞은 옷을 입혀주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맨유가 겨울 이적 시장에 5천만 유로라는 돈을 쓸 것인가. 맨유 재정 상황 봤을 때 돈을 쓸 수 있긴 해요. 구단에 현금이 없는 것뿐이지 PSR 관련해서 맨유가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여름 이적 시장에 맨유가 하나로 약 5천억이 넘는 금액을 썼을 뿐더러
다음 여름 이적 시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삼선 A급 매물을 빡 데려와야 하는 상황일 텐데, 근데 겨울 이적 시장에 5천만 유로가 어디 뭐 계집 이름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금액을 과연 한 선수에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들긴 하죠. 그리고 5천만 유로를 지불했을 때 이 선수가 1인분 이상의 폼을 보여줄지도 솔직히 100% 확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특히 이제 브루노 짝으로 썼을 때 과연 제 기능을 해줄 수 있느냐도 모르겠긴 하고, 물론 저는 우가르테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100% 성공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약간의 의문부호가 있지 않나, 브루노 짝으로 썼을 때. 그리고 또 다음 말씀드릴 선수가 이 선수, 오늘 뜬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파브리지오 로마노발 소식이고요. 에데르송 on for sale 3천만 유로에서 4천만 유로. 그를 오랫동안 주시 중인 맨유. 실제로 지난 이적 시장에 링크가 떴었죠.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세리의 탑급 미드필더의 2026년 구체적인 이적 가능성. 지금 로마노가 on for sale이라 한 거는 겨울 이적 시장에도 분명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고, 일단 전문 보면서 가격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데르송 1년 전 2025년 맨유가 에데르송을 이적 명단에 넣어놨지만 결국 파토 났고, 여름에 사우디 관심이 있었으나 구단이 판매하길 원치 않았고, 근데 에데르송의 에이전트 쪽에서 이야기, 에데르송의 계약은 2027년까지. 재계약 안 할 거다. 야 아탈란타, 우리 재계약 안 해. 근데 계약 기간 1년 남았네? 내후년까지 쓰고 FA로 보내던가, 아니면 겨울 이적 시장에 보내주던가, 여름에라도 보내주던가, 난 나갈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가 먼저 이니시를 걸었는데, 여기에 또 왜 에이전트가 이적료를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구단이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에이전트가 에데르송의 이적료는 3천만 유로에서 4천만 유로. 근데 이게 에이전트가 이런 말을 한 거니까 아탈란타는 지금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적료라는 게 구단이 정하는 건데 갑자기 에이전트가 이 지랄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 이적료는 약간 재미로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최소 4천만 유로 이상일 거라 봅니다. 이거 이렇게 이적료 낮추는 건, 아 에데르송 이제 매물로 나왔어요, 에데르송 관심 있으신 팀들 여기로 커먼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가 언플하려고 이적료를 그냥 낮게 부른 거고, 또 이제 로마노가 에이전트 쪽 소식 항상 받아 적는 기자다 보니까 그래서 로마노 통해가지고 이렇게 언플하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탈란타가 어디 뭐 호구 구단도 아니고, 불과 지난 시즌에 루크먼 케이스만 봐도 룩먼도 어떻게든 나가려고 했는데 프리미어리그 이적도 다 빠그리대, 라리가 이적도 다 빠그리대, 또 이제 이적 시장 막판에서야 인테를 가려 했는데 같은 리그라고 또 구단에서 안 보내줘. 그래서 루크먼도 막 태업하고 훈련 제끼고 이러다가 또 최근에 복귀는 했던데, 그런 것처럼 아탈란타가 막 코락코락한 구단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뭐 계약 기간이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재계약을 안 할 거라는 의사를 내비친 건 이 선수의 이적료가 확실히 싸질 거라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일단 지난 이적 시장 기준으로 6천만 유로에서 7천만 유로 이 정도로 아탈란타가 불렀기 때문에 솔직히 3천만 유로는 말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4천만 유로 이상, 한 4천만 유로에서 5천만 유로 정도 사이에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선수 측은 스스로 시장에 내놓은 상황, 맨유와 여러 클럽들이 눈독 들이던 1년 전과는 아주 비교되는 다른 상황, 바르셀로나도 선수의 정보를 받고 있으며, 또 이제 이거는 제 사견인데 리버풀도 어떻게 보면 메갈리스터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번 시즌 기복이 많이 심한 건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커존이 메갈리스터보다 더 폼이 좋을 정도로 요즘 메갈리스터가 오락가락한데, 그런 리버풀도 삼선 매물 또 노릴 수도 있는 거고, 뉴캐슬도 삼선 급하긴 해, 리버풀급으로. 왜냐면 뭐 평생 조일록 쓸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기마랑이스랑 조엘링턴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토날리도 그렇고 마일리도 괜찮은 선수긴 하지만 아직 많이 어리고 삼선 뎁스가 필요하긴 하니까 뉴캐슬도 관심 가질만 하고. 일단 2026년 에데르송을 주시하자. 이적 상황은 구단의 판단에 따라 겨울 이적 시장,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겨울 이적 시장에도 충분히 튕겨져 나올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에데르송도 지금 겨울 이적 시장 관련해서 링크가 맨유와 진하게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에두아르도 부르고스, 이 양반이 공실력이 막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근데 남미 쪽 전담 기자긴 해요. 브라질 쪽 소식도 다루고 아르헨티나 소식도 다루고 그러는데, 쿠냐라든지 아니면 뭐 과거에 히샬리송이라든지 이런 소식도 막 다루기도 했어서 또 볼만한 소식이라. 아탈란타 에데르송 가격 낮춤 시작. 근데 3천만 유로, 맨유 포함 여러 팀 관심. 에두아르도 부르고스가 말하는 건 맨유, 크펠, 유벤투스, 인테르 등등등. 이거 가격도 제 생각에는 이것보단 당연히 높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아탈란타 에데르송도 맨유와 강하게 링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에데르송 나이가 약간 걸리긴 하죠. 99년생 막 엄청 젊은 나이까진 아니긴 해도 그래도 지금 전성기에 딱 접어들 나이고, 만약에 영입한다고 해도 5년 이상은 당연히 거뜬하고 피지컬 괜찮고. 에데르송은 일단 이런 선수인데, 시즌별 기록 봤을 때 아탈란타에서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괜찮은 폼을 보여줬었죠.
거의 리그에서 탑급 미드필더라고 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괜찮은 폼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시즌 약간 부상이 있었긴 하더라고요. 몇 주 정도 부상이 있었긴 한데 이번 시즌 약간 애초에 아탈란타가 근데 팀 순위가 지금 안 좋아서 현재 11등. 과거에 그래도 상위권에서 놀던 아탈란타하고는 꽤 차이가 나긴 하죠. 일단 이런 팀 상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지표 관련해가지고 이번 시즌 지표입니다. 이번 시즌 지표 25-26 시즌 세리에에서, 근데 이것도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지난 1년간 365일, 그러면 지난 시즌 지표도 포함이 돼 있는 거겠죠. 지난 시즌에 엄청 괜찮았던 리그 탑급을 찍었던 지표에 비해서 약간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지난 시즌 공격 포인트 생산이라든지 찬스 메이킹 같은 이런 공격적인 지표들, 뭐 슈팅 관련해서 박스 침투라든지 이런 것들, 또 에데르송이 이따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8번 롤을 100% 맞는 선수다 보니까 박스 침투를 통한 슈팅이라든지 XG 값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괜찮게 나타나는데, 그에 비해 이번 시즌은 이런 공격적인 지표들에서 약간 내려온 모습이고, 그래도 뭐 패스 관련된 능력치들, 뭐 패스 성공률, 볼 캐리, 수비수 한 명 정도 제껴낼 수 있는 드리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번 시즌도 나쁘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근데 보니까 좀 볼캐리 쪽에서의 능력이 조금 줄긴 했네. 그래도 일단 패스 관련된 능력치 이 정도의 태클은 뭐 지난 시즌이든 이번 시즌이든 또이또이 하긴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수가 8번 롤 역할에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선수다 보니까 이런 수비적인 태클 쪽 능력치 관련해서는 막 엄청나게 좋은 지표는 가지고 있지 않기도 합니다. 또 이제 이것도 추가로 봐야 되는 게 태클 관련된 지표 중에 해당 지표, 어떤 위치에서 태클을 했는지에 대한 지표인데 이 세 가지가, 근데 상대 공격진 경기장 위쪽에서 태클 횟수가 가장 괜찮고, 그 다음에 경기장 중앙지역, 그리고 사실 수비지역에서의 태클 횟수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이런 걸 미루어 보았을 때도 이 선수가 뒷공간을 받쳐주는 선수라기보단 좀 더 공격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선수도 지금 이적료 이야기 나오는 건 3천만 유로에서 4천만 유로지만 아마 4천만 유로 이상이 될 거고, 그러면 주안 고메스랑 비슷한 가격이 형성이 될 텐데 나이도 엄청 젊은 편이 아니고, 주안 고메스는 리그 적응이 된 반면에 에데르송은 맨유에 온다면 세리에에서 넘어오는 거다 보니까 리그 적응이 확실히 된다 이렇게 말하긴 힘들기도 하고, 사실 이 선수에 대한 평가도 아까 주안 고메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과연 브루노 짝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선수인가, 결국에는 8번 롤로 좀 공격적으로 뛰는 선수인데, 물론 또 브루노 짝으로 뛰었을 때 뭐 어거지로 넣을 수는 있겠지. 근데 경기장 내에서 기능하는 걸 봤을 때 과연 브루노 짝으로 완벽하게 카세미로를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만약에 데려온다면 이번 시즌 6개월 정도만 브루노 짝으로 쓰든 아니면 또 브루노 자리에 넣고, 주안 고메스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건 브루노 자리에 넣고 브루노를 2선에 올려 쓰든 그런 식으로 하고, 다음 시즌에 괜찮은 옷을 이 선수에게 맞는 툴을 찾아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에데르송 선수도 죽음 문제도 있을 거고, 당연히 나이도 지금 전성기 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에이전트가 지금 이런 언플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죽음 빡세게 땡겨보겠다라는 이야기의 반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봐야겠지만 지금 맨유 상황에 주안 고메스면 감지덕지 해야지, 이거랑 똑같이 지금 맨유 상황에 에데르송이면 감지덕지 해야지, 이런 반응들이 무서워서 제가 좀 코멘트를 빡세게 달기가 조금 그래요. 주안 고메스가 맨유 온다는데 바로 업어와야지, 에데르송이 맨유 온다는데 바로 업어와야지, 이런 반응들이 무서워서. 근데 저도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가운 심장으로 그런 거 다 빼고 냉정하게 봤을 때 맨유에 지금 현재 100% 어울리는 프로필까진 아닙니다. 하지만 겨울이적 시장이 원래 매물들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성 생각해보면 이 정도 영입, 주안 고메스급 영입, 에데르송급 영입, 딱 주안 고메스는 5천만 유로 미만 우리 보드진이 깎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에데르송도 4천만 유로 미만 깎는다면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영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에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삼선을 겨울이적 시장에 사는 방안 중에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자비처 케이스처럼 단수님대 6개월 깔짝 이런 방안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단수님대로 6개월 데려오는 것도 한정적인 게, 결국에는 6개월 단수님대면 팀에서 튕겨져 나오는 선수를 데려와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매물을 진짜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근데 팀에서 지금 버려진 삼선 선수들 명단 봤을 때 좀 충격받으실 수도 있는데, 비수마, 필립스 이런 선수들, 또 이제 몇 명 제가 찾아본 선수 중에 원래 산투스도 여기 포함시켰었는데 산투스는 또 카이세도 대체자로 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벌리전 잘하는 거 보고, 그래서 산투스는 배제하고, 또 라비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 웨스트햄에 귀두 로드리게스라고 있거든요. 그냥 귀두라고 쓸게요. 어쨌건 이런 선수들,
근데 명단 봤을 때 지금 맨유가 챔스권 경쟁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 라는 좀 걱정이 있긴 하죠. 라비아 관련해서도 부상이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임대료도 첼시 상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 비싸게 부를 가능성도 있고 주급 보조도 맨유가 빡세게 해줘야 될 거고 비수마 필립스는 사실 지금 맨유가 챔스권 경쟁하는데 알맞진 않은 선수 같아 보이기도 하고 가너 리턴이요? 저는 왜 어차피 에버튼이 안 팔 것 같은데 살 수 있으면 좋죠. 에버튼이 얼마를 부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같은 리그 내 이적이니까 한 4, 5천만 유로는 부르지 않을까요? 최소한. 또 가너도 1년 연장 옵션이 있어서 다음 시즌까지 계약 기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현금화를 시킨다면 이번 겨울 이적 시장 아니면 여름 이적 시장에 팔 텐데 근데 겨울 이적 시장에 팔기가 빡센 게 가너가 지금 에버튼에서 10 주축 중에 주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버튼도 지금 순위 경쟁 빡세게 하고 있는데 팔기 애매하기도 하고 가격도 5천만 유로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겨울 이적 시장이면 같은 리그니까 물론 가너에 세론이 약간 붙어있긴 해서 맨유가 사면 좀 싸게 살 수 있겠다만 링크도 아예 안 나가지고 현지에서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만 조금 애매하긴 하죠. 가능성 봤을 땐. 어쨌건 그래서 제가 막 이런 선수들 애매하다고 하면 아니 맨유 정도면 라비아 감지덕지 해야지 이러시는 분들 계실까봐. 근데 이것도 좀 복잡한 게 가격도 봐야 되고 첼시가 뭐 족박 구단도 아니고 당연히 라비아 주급 싸니까 임대료 비싸게 받아먹으려고 할 거고 그런 임대료도 다 봐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6개월 임대 이런 선수들 할 바에는 이것도 제가 좀 빡세게 찾아온 거거든요. 지금 프리미어리그 내 선수들 중에 그래도 리그 검증이 장점이 되니까 그런 선수들 중에 찾아온 건데 그런데도 이 정도 라인업밖에 없어서 이런 선수들 영입할 바에는 차라리 아모림 빡세게 믿어주고 어차피 다음 이적 시장 삼선 최소한 2명 이상은 영입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번 겨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번 시즌에만 브루노 짝으로 임시방편으로 약간 넣어두고 카세미로 대체하면서 그리고 다음 시즌에 좀 더 알맞은 옷을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번 시즌 맨유가 반등을 확실하게 하면서 챔스 티켓을 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주의이기 때문에 아모림을 믿어줄 거면 그러면 겨울 이적 시장에 최소한 3선 영입은 하나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이적설 뜬 걸로 봤을 때는 이 두 선수 정도면 누구든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겨울 이적 시장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이제 한 달 뒤에 겨울 이적 시장 시작하면 그때 이제 또 링크 뜨는 선수들 봐야 되고 하겠지만 지금 이적설로만 봤을 땐 딱 이 정도 2명의 선수가 현재 맨유 레이더망에 위치하고 있고 저는 둘 중에 굳이 고르자면 전 에데르송 파긴 합니다. 뭔가 선수의 고점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번 시즌만 브루노 짝으로 쓰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고 브루노 대체자로 영입할 수도 있는 거고 고점 봤을 땐 에데르송이 확실히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물론 주안 고메스도 뭐 리그 검증이 이미 됐다던가 그런 장점들이 있고 나이도 어리고 이런 장점들이 있겠지만 주안 고메스도 피지컬 이슈가 좀 있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는 주안 고메스 브루노 짝으로 놓으면 에데르송보단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만 결국에는 확실하게 맨유 3선에서 투블란치 중에 한 자리 어디서든 기능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봐서 그런 1군급 주전 선수를 데려오는데 주안 고메스보단 에데르송이 조금 더 적절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도 두 선수 다 저울질 해봐야 되는 거고 이적료도 또 나오는 이적료 봐야 되는 거고 주급 협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딥한 이적 소식들은 앞으로 겨울 이적 시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차 나오긴 하겠죠. 일단 겨울 이적 시장 슬슬 다가와가지고 지금 맨유랑 링크가 꽤 뜨는 겨울 이적 시장 기준 3선 선수들 말씀을 드려봤는데 지금은 반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마 더 뜰 거예요. 명단들이 좌잉백도 뜰 수도 있는 거고 리얼 갤러거만 아니면 된다? 와 진짜 갤러거 데려오면 진짜 아니 오늘도 이 소식 보고 한숨을 몇 번 쉬었는지 모르겠어. 이거 보고 물론 이제 맨유랑 링크를 띄운 것도 아니고 하지만 맨유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갤러거 단순임대로 찔러봤다 이런 링크가 있었기도 하고 근데 전 갤러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가격이면 전 차라리 조금 더 못해서 주안 고메스나 에데르송 사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않나. 갤러거는 애초에 공격적으로 써야 돼요. 프리미어리그에서 3선에서 이미 실패한 자원이잖아. 갤러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크리스탈 팰리스로 임대 갔을 때 그때 딱 괜찮은 모습 보여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크펠에서 완전 공격적으로 썼던 거야. 첼시에 다시 복귀한 다음에 그냥 볼란치 3선에 쓰니까 진짜 아쉬운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그러면서 알레티 간 거잖아요. 와 이것도 알레티가 왜 산지 모르겠네. 심지어 비싸게 샀어 그때. 지금 알레티 가서는 많은 꼬마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선수기도 하고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볼란치 자리에서 실패한 선수를 굳이 맨유가 리스크를 안고 데려와야 된다? 차라리 주안 고메스, 에데르송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그래서 갤러거 이런 링크 보면 진짜 에데르송이라든지 주안 고메스 링크가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곧 이적 시장 다가오는데 계속해서 빠른 소식들 팔로우하면서 제 사견들도 듬뿍 집어넣으면서 관련된 이야기 자주 할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